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양적 완화가 종료된 후에도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FRB는 이틀간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주택시장지수가 거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현재 시간으로 17일 9월 주택시장지수가 59.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월 기록인 55.0과 시장 예상치인 56.0도 모두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의 점진적인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데 타당성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는 전월 미보합이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 최종치가 잠정치인 0.3%에서 0.4%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중앙은행 ECB의 목표치인 2%를 대폭 하회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씻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유로존의 8월 물가 상승률이 0.4%로 잠정치인 0.3%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결과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5% 상승한 17,156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21% 상승한 4,562선에서 S&P 500지수 역시 0.13% 상승한 2,00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3% 상승한 9,661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는 0.17% 하락한 6,78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지수는 0.5% 상승한 4,431선에서 각각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 결과? 글쎄요, 특별한 일 없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 자체는 우리 재테 영향이 크게 없을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장이 어제 조금 과했지 않나, 오늘은 이제 바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반등한다고 했는데, 반등 자체가 조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반등이 조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 자체는 조심하자 이 주의가 이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장은 계속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장이 좀 심했죠. 저도 굉장히 어제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어제 여러분 저때 이제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가의 상승이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종가의,
20포인트 또 한 5포인트 추가적으로 당기는 그런 마인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힘든 것 같아요. 힘든다는 것은 꼭 우리가 그 반대로 갑니다. 우리 개인들이 하는 부분이 반대로 가는데 그렇죠. 저는 오늘 어제 제가 한 8에서 한 12포인트 상승하다가 20포인트 되길래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한 템포 오늘은 쉬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지수에 비해서 선물은 더 많이 떴어요. 선물이 좀 더 많이 떴는데 선물의 한 절대지수가 우리가 보통 260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그 콜 걸기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이제 260, 3, 4, 5, 특히 5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콜 걸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61병을 한 방에 질렀죠. 61병에 한 방 질렀는데 언뜻 보면 주가가 크게 많이 떴는 것 같지만 하락폭이 그렇지 않고요. 하락폭에 거의 한 38% 선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보면 우리가 이제 22병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병 상승하더라도 한 4, 5일 상승하면 좋은데 4, 5일 상승하지 않고 바로 상승함으로써 거의 번개튀기 전 종목 상승해가지고 띄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참 힘듭니다. 저는 반등을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반등이 이렇게 빨리 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2,000포인트대를 본다 주의거든요. 저는 2,000포인트대를 본다 주의인데 거기에 반등이 너무 큰 거 나와가 또 주가 추가적으로 간다 이런 마음을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주피봇에 어제 한 주 움직일 게 어제 다 움직여버렸습니다. 네, 한 주 움직일 게 다 움직여버렸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 주 움직일 거 다 보고 특히 이제 어제 피봇 같은 것들이 일봉이나 주봉들이 다 오버슈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움직임이 항시 보이듯이 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뜬다. 볼륨점에도 상단까지 뜬다 해봐야 20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 먹으려고 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승의 그 반등을 예측했는데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또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들의 선물 집중 매수 또 기관들의 협조 이런 부분인데 기관들이 선물을 하방 쪽으로 걸어놨거든요. 그런데도 땡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창구 이 창구의 선물 매수 이것도 이제 외국인이냐 이것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올랐습니다. 20포인트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또 저퍼주 2천억의 비차익 순매수함으로써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비차익 순매수를 좀 한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은 오를 때는 아모레라든지 이런 우리가 또 빠질 때는 우리 종목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5일, 10일, 20일 이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갭 후에 또 장대 양봉 글쎄요 참 보기 드문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차트가 파생에 대해서 유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가 반등했습니다만은 반등 감사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혹시 물린 종목이 순환매로 수익권에 들어온다면 땡큐하고 현금화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또 갭 상승 후에 토치가 나왔어요. 토치가 나와 전고점인데 코스닥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힌다는 것은 너무 빠른 속도로 해먹지 않나. 제가 쉽게 이제 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해먹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자꾸 물량을 떠넘기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여차하면 사자가 본전에서 특히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외국인들이 사자가 들어오면 거의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량을 자꾸 떠넘기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구름이 너무 두껍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스닥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 특히 신용이 많은 종목은 철저하게 코스닥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손바닥이거든요. 누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하듯이 지금 우리 개인들이
실적비 저평가, 그 방송에서 뜨는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깡통을 냅니다. 깡통 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남들이 안 사는 종목 쪽으로 사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이제 어제 하루 때문에 주춤해졌습니다. 어제 이제 띄우는 이유가 어제 띄움으로써 전환선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선이 앞으로 계속 행보 국면입니다. 기준선 행보 국면은 기준선을 두고 이제 쌍방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저는 그래요. 너무 인위적으로 막 그 거래량이 적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떠한 줏대를 갖고 형성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오랜만에 안 붙다가 붙었어요. 개인과 기관들은 하방 쪽으로 그렇고요.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그랬는데, 현재는, 외국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지난달에도 외국인들이,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외국인과 개인들의 싸움, 외국인들 기관 싸움을 한번 냉철히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옵션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왜 올렸는가 아직까지 투명해졌어요. 중국 때문에 올렸다. 그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어제 산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여러분, 아직까지 어제 264인데 264에서 먹어봐야 지금 한 포지션당 한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거를 해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조금 물릴 가능성이, 외국인들 지금은 돈 먹겠지만 연속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조금 무리하게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올릴 것인가. 물론 주가가 지금 N자로 다 떨어졌다 이래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 더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해서 왈왈왈왈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주가는 반동국면인데 반등이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물의 매수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주가는 비차익 순매수의 추가적인 상승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차익 순매수와 또 외국인의 선물 집중 매수 이 부분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주도적인 것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의 어제 상승. 삼성전자가 어제 여러분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 선물 종합주가 지수는 굉장히 편합니다.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만 상승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상승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봐주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120만 원은 차만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송님 120만 원 삼성전자 차만 가격이다 매수해라 해놓고 종합주가 지수를 추가적으로 빠진다 이거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사이 주가의 상승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번에 주가와 역행하는 그런 마인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리를 하는 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무리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 먹기가 여러분을 돈 먹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먹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돈을 지금 시장 자체가 돈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별 종목들 뜨면은 개별 종목들 딱 뜨면 그 자리에서 때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들 뜨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을 때려버립니다. 때려버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무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조심해가 나쁠 게 있습니까? 조심해가 나쁠 게 전혀 없겠죠. 조심해가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너무 컸죠. 이번에 여러분 주식은 언뜻 보면 꼭지에서 한 30포인트밖에 안 빠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체감지수 우리가 이제 체감지수는 보통 선물로 보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유혈이 낭자한 엔터 하락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누구나 이제 다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 저거주 갖고 그렇지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 체감지수는 여러분 이제 거의 2,000포인트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높아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던 것들 순환매에 온다면은 과감하게 현금화에 동참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배열 상태, 혹은 역전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은 상시 원상 복귀된다는 거 이거는 필수입니다. 도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요즘 주식이 뭐 때문에 떴다, 뭐 때문에 빠졌다 하면은 주식 판판이 물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뭐 도박하는데 답복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냉철히 한번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서서히 붙어갑니다. 붙어간다는 것은 사생결단식인 선물의 싸움이 외국인은 상방, 개인과 기관은 하방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나는 청송하고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상방 말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방송의 언론은 밝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말하고 틀려가지고 대박 나신 분들은 저 말과 반대로 하면은 대박 날 거고 저 말하고 똑같이 대박 나신 분들은 저 말하고 똑같이 하는 게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겠으니까 자기 의사가 안 맞다고 팍팍 씌우는 사람들은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오늘의 관건은 여러분 딱 잘라가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특히 두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비차익 수매수 세 번째는 선물의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추가 매수 요 세 포인트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중에 상해 증시가 뜨거나 상해 증시가 빠지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만 오늘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의 평균가는 264 정도 됩니다. 264 되니까 여러분 지금 가격대는 1P 정도 플러스 콜 갖고 있는 사람이 못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원을 선별해서 제가 무방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못 들어오시는 분들 저를 음해하는데 정정당당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나 좀 청송님 들어가고 싶은데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지 아무리 엿들어들어도 저는 안 해줍니다.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주 교육합니다. 토요일 날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영동부청령 5번 출구 한성의원으로 많이 오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확실한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 집중 교육을 합니다. 이틀 동안 거의 8시간 정도 교육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라 이 말을 여러분에게 꼭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청송천남 신청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송천남 샘플러스 신청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수가 정확하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2050포인트는 넘어선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추천주를 들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좀 흥미스러웠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FOMC 회의 전까지의 지수 상승, 그것이 2050포인트까지의 상승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어제 이제 206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는 아주 좋은 그런 흐름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제와 어제의 지수 상승은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게 저도 사실 잠을 지금 거의 못 잤습니다. 한 2시간 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정도에 FOMC 회의에서 성명서를 공개를 했죠. 당초에는 FRB에서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수정할 것이다. 라고들 예상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글로벌 지수를 상승시켰던 주요 그런 요인이 초저금리 유지라는 그런 카드였었는데 이것을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경기 회복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뭡니까? 바로 고용시장. 그러니까 고용지표의 결과를 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미국의 일단 고용지표만 보더라도 크게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나와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지 않았나. 다만 뭡니까?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시점은 10월달인 게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일정 부분 관련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어찌됐건 시나리오에 맞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불확실성인 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와주었고 어제 종가가 고가로 끝난 삼성전자 그에 대한 지수도 캔들상 윗꼬리가 없는 고가형이 나와주면서 종가가 저항으로 돌파한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악재가 나와도 손해볼 거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8월 초까지만 해도 이 다우지수가 상당한 각도에서 급하게 꺾이면서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8월 중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그 각도를 세워놓으면서 한 방에 이렇게 돌려놓는 모습이 악재가 나와서 지수가 꺾여도 글로벌 메이저들은 손해볼 게 없다. 왜? 다우지수가 쌍봉인 상황에서 매도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이것을 우리 지수로 정해서 좀 보면은 자, 우리 지수로 정해서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형 청정형 그것이 뭡니까? 원형으로 지수가 고점에서 꺾이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원형 청정형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때 여기서 한 방에 세워놓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 급락 거꾸로 지지 패턴이 나오면서 돌려놨을 때는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이미 이번 주 초에 사실 이제 코덱스 인버스를 가진 이제 저희 고객분들은 계좌를 전부 다 지금 주식으로 좀 바꿔놨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빠른 단기성 수익으로 현재 지수 상승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포트 구성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해서 이제 제가 8월 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전쟁에 투입되지 마시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판단하는 지략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미리 판단해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 템포 늦게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제나 어제도 이제 우리 지수가 이제 먼저 아시아 증시 중에서 치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10월 달에 국경절에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에 대한 경제 효과 이것들이 차별화가 돼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원형 천정형에서 지수가 반등 나온 시점이 정확하게 일단은 저만의 공식으로 한 2포인트 차이로 지지를 하면서 상승시킨 결과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되돌림의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는 스코틀랜드의 변화와 더불어서 10월의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대한 변동성만 유의하시면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종목 추천을 크게 안 드린 부분이 있죠. 현재 매도를 안 한 종목을 제외하고 뭐 공략하는 종목들은 거의 승승장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종목, 오늘 갭상승 출발을 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보류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을 정말 1년 만에 이 종목을 좀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삼성전자, 코드 번호는 005930, 코드 번호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저도 1년에 한 번, 두 번 매매할까 말까 합니다. 완전히 지금 최바닥에서 아니면 잘 매수 안 하는 종목인데, 그 바닥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EO 리스크 속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부진, 그것이 스마트폰의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시대적 판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을 지배한다든가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이 크게 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3분기 영업이익의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가가 말해주고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꼭 그런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 사업 부분들이 스마트폰 쪽의 부진을 막아주면서 4년 만에 최고치 이익이 나올 그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아직 9월 달이긴 합니다만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10월, 11월과 12월에 뭐가 있죠?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성수기를 맞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전자제품, 단연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 과거 4년 전의 주가, 그리고 4년, 3년, 2년, 1년, 이런 4년 전의 주가도 이 시즌에 맞게 움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의 주가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현재 구간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강한 갭상승 출발 시 매수 보류하는 전략, 그리고 상승 시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130만 원 근방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손절가는 전저점이 되겠죠. 118만 원, 118만 원에서 114만 원을 강하게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을 해서 이번 겨울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로 정리하는 그런 공략하는 상황으로 추천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멘토님의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는 시총 상위 1위 종목이죠. 묵직한 종목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